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유리함수는 앞에서 여러분들 유리식 배웠죠? 유리식 중에서도 분수식 배웠죠? 여기다가 분수식에다가 y만 붙이면 유리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보던 이렇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분수함수라고 하는 건 분모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합쳐서 유리함수.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은 분수함수입니다. 분수함수 중에서도 분모가 1차인 이런 식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가 지금 보시면 정의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리함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이건 아무 말을 안 해도 그 말입니다.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x에 뭘 넣어도 0이 될 수가 없죠. 실수 중에 어떤 걸 넣어도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데 여기 1차인 경우는 여기 0 되는 값이 나오죠. x가 마이너스 1, 여기 0 되죠. 분모가 0이 되게 되면 수학에서는 이걸 정의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x 값을 빼고 모든 실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리함수 이해하셨죠? 그 다음 정의역 이해하셨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쪽으로 좀 와서, 자, 먼저 보시면 XY축을 먼저 생각을 좀 하고, 자, 다시 이쪽에다가 해볼까요? 조금 위에다가, 자, XY축이 있습니다. 자, XY축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보고 X분의 1을 먼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Y는 X분의 1. 이걸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여기 1 넣으면 Y도 1 나오죠. 좌표를 찍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1,1입니다. 그 다음 2를 넣으면은 2분의 1 되겠죠. X에다가 2를 넣으면 2분의 1. 그러니까 2,2분의 1. 그 다음에 X에 2분의 1을 넣어주게 되면은 2분의 1 분의 1이 되면서 2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2분의 1, 2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넣어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100이 들어가게 되면 0.01입니다. 1000이 들어가게 되면 0.001 되겠죠? 많이 들어가게 되면 0.0001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x 값이 점점 커지면 y 값은 감소하게 되는데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겠죠? 다시 x가 점점 커지면 y 값은 점점 0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0이 될 수는 없다. 괜찮죠? 그래서 함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1 넣었을 때 2죠. 그럼 여기에 3분의 1 넣게 되면 3이 됩니다. y 값이. 그러면 10분의 1 넣게 되면 10이 되겠죠. 100분의 1을 넣게 되면 100이 됩니다. 만분의 1을 넣게 되면 만이 되고, 무슨 말이냐면은 2분의 1보다, x값이 2분의 1보다 이쪽으로 점점 0에 가까운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y값은 커지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는 이 세 개의 점과 세 개의 점을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x축에 가까워지고 위쪽으로는 x축에 가까워지고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y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도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만 0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곡선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걸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그 대신에 여기 x축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y축과도 만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x분의 1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으니까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함수죠. 함수니까 정의역, 치역 따져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정의역은 이렇게 되겠죠. 방금 우리가 분수함수에서 정의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0이 안 되는 값, 그걸 빼고는 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지금 x가 0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치역. 치역이라고 하는 건 y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보시면 위로 무한히 올라갑니다. 아래로 무한히 내려오고, 하지만 0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y가 0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겠죠?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점근선의 의미는 점점 근접하는 선분, 이 말입니다. 점점 근접하는 선. 그래프를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x축에 점점 근접하고 있죠. 이쪽으로도 x축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축 자체가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x축. 그렇게 따지면 y축으로도 점점 다가가고 있죠. 근접하고 있죠. 이렇게 y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y축도 점근선입니다. 분수함수에서는, 유리함수에서는 이 점근선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니까 잘 봐놓으세요. 자, 그런데 x축, y축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지만 이걸 우리가 조금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점근선의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축을 나타내는 애는 y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을 나타내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0이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계속 쓰이니까. 아시겠죠? 점근선의 의미, 점점 근접하는 선분이다. 이 그래프 x분의 1이다라고 하는 그래프에서는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된다. 그걸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x축은 y는 0, y축은 x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네 번째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대칭성입니다. 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러분들 x분의 1만 이해하시면 유리함수의 80%는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이게 점근선, 대칭성 이런 것들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점근선의 방정식도 이해하시고. 자, 대칭성은 뭐냐? 분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1,1 보이나요? 이 점과 이 점을 보세요. 이 두 점은 원점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을 보세요. 원점 대칭이죠. 그죠? 이 점과 이 점도 원점 대칭입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점 대칭이구나. 자, 원점 대칭인데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만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들 함수들이 바뀔 때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냐면은 이게 여기서는 원점 대칭이지만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기억하세요. 자, 점근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교점,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평행이동을 하게 됩니다. 평행이동. 그러면 이 점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원점이라고 기억하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원점으로 보이니까 원점인데 그걸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세 번째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입니다. 이것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뭐냐면 y는 x 이렇게 지나가죠. 자, 이게 y는 x입니다.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이죠. 그죠?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꼬지 알죠? 꼬지라고 생각하고 뺑글 돌리면 이 점은 이 점으로 갑니다. 이 점은 이쪽으로 오겠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요거에 대해서 접으면 접히죠. 딱 일치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자 보시면 요 빨간 직선에 대해서 자, 요 점과 요 점이 대칭입니다. 요 점과 요 점이 대칭이고 이 점과 이 점이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쪽 곡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점 대칭, 그걸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기울기가 1, 이 두 개를 합쳐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평행이동이 나오니까. 다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말은 이게 0,0이죠. 여기서는 그걸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분수함수 할 거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 너무 쉬워요. 정의역, 치역 아시겠죠? 그 다음 점근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점근선이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의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칭성은 실전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한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은 여기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유리함수 x분의 k의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지금 방금 여기 1인 경우를 생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수 k의 값에 따라서 다음 그림과 같다. 여기 까만 직선 보이죠? 까만 게 1이면 이렇게 짝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k 값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한 쌍으로 그려지고 k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한 쌍이 그려지는 겁니다. 일단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구분되겠죠. 자, 그 다음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점근선의 교점이 있죠. 여기서부터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k가 1일 때 이 까만 곡선이라고 봤을 때 2가 되게 되면은 더 바깥쪽으로 그려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바깥쪽으로 벌어집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수일 때도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바깥쪽으로 갑니다.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괜찮겠죠?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자, 다음. 여기 보시면 정의역과 치역은 이야기했고,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야기했고, 점근선은 x축, y축이다. 요 x분의 k에 한정지어서 말하는 게 x축, y축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고, 두 직선, y는 x,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그래프는 원점에서 멀어진다. 원점이라고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되겠죠? 자, 요거 이 내용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다음 내용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자, 잠깐 스톱하시고 요거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분수함수는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한 강의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 y는 x분의 k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하셨죠? 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에 의해서 식이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이동은 여러분들 수학상에서 이미 간단하게 다 공부하셨죠?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y는 x 빼기 p분의 k에 더하기 q라고 하는 소리는 여기 보시면 x 대신에 x 빼기 p가 들어갔죠. 이거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q의 의미는 y축 방향 평행이동이죠. y축 방향 평행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k 보이시죠? k. k 요 값은 어떻게 보면은 휘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느냐, k 값이 작아지면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뒤에 문제를 보다 보면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k 값이 같아야 됩니다. 괜찮죠? 요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시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y는 아무거나 한번 예를 들어보면 x 빼기 1분의 1에다가 더하기 2가 돼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y는 x분의 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자, x분의 1이다라고 하는 그래프, 점근선이 기준이 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점근선이 기준선이 된다. 그러니까 점근선부터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x분의 1이면은 x축과 y축이었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하게 되면은 이 점근선도 똑같이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1만큼, 2만큼. 괜찮죠?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점근선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는데, 이게 잘 보세요. 이게 통째로 이렇게 있었죠. 점근선이. 이게 1만큼, 2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나? 자, 여기 점근선이 있었는데 x, y축이 1만큼, 네모박스 한 칸을 1로 보세요. 이만큼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괜찮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분의 1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이렇게 그려졌었죠. 자, x분의 1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졌었죠. 근데 이게 이동한 겁니다. 어떻게?
자, 중간에 좀 지우겠습니다. 이 그래프 형태도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겠죠. X축, Y축 점근순으로 하고, 이게 1만큼, 2만큼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서 요 파란색을 점근순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게 점근선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원래 X축, Y축의 점근선을 그려졌던 애가 그대로 이동이 돼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살펴봐야 됩니다. 앞에서 봤던 5가지, 요거 4가지, 정의역, 치역, 점근선, 그 다음에 대칭성, 이렇게 다 살펴보셔야 돼요. 자, 조금 내려서 그림을. 자, 그럼 첫 번째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보시면 분모가 0되는 값, 그걸 빼고 다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x는 분모가 0되는 값 1이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치역. 치역은 보시면 여기 지금 2죠. 2. 요 2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가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죠? 세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 바로 적겠습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거죠. 일단 이거. 여기가 근데 1이죠. 1. 그 다음에 여기가 2입니다. 그러니까 요 점근선의 교점이 1,2인 거죠. 그러면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 y는 2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 대칭성입니다. 자, 대칭성에서는 뭐였냐면 앞에서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대칭성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면서 요 점과, 그죠? 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그대로 평행이동이 된 겁니다. 0,0이었던 애가 1,2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첫 번째 1,2에 대해 대칭이고, 두 번째 기울기가 1인 직선,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직선이죠. 그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렇다면 식으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y는 그 다음 1,2를 지나니까 x 빼기 1에 더하기, 정리하면 y는 x 플러스 1이죠. 위에다 바로 적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 다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y는 마이너스 1,2 여기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주게 되면 y는 마이너스 x 세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해서 대칭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문제 속에서 이 세 개의 관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대칭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1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함수식과 요 함수 두 직선의 교점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의역,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 대칭성, 이 네 가지는 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평행이동 감이 오시나요? 뭐 다른 예시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예시. 자,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빼기 2 돼 있다.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마이너스 3 똑같다라는 게 잊지 마세요. 요 값이 같아야 평행이동했을 때 겹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그려보면 먼저 점근선부터 잡아줍니다. 점근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0 되는 값 있죠? 그게 점근선 방정식입니다. x는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1 쫙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요거 0 되는 값. 요거. 마이너스 2 바로 보이죠? y는 마이너스 2. 이게 점근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음수인 거 보이죠? 음수. 여기 xy축 보이죠? 자, 양수일 때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이게 그대로 이동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이 두 개를 점근선으로 하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의역은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그 다음 치역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괜찮죠?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칭성은 적어봐야 되겠죠? 대칭성 중요하니까. 첫 번째 요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두 번째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x 빼기 1이 되겠죠. 세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빼기 3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줄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거 없죠. x분의 1, x분의 k 요 그래프만 이해하면은 단순히 평행이동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 생각하고. 자, 다음 내용은 뭐냐면은 자, 이제 요렇게 되면은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너무나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줘요. 이거는 뭐냐면 요 함수 보이나요? 이 함수 보이죠? 이걸 통분하면 됩니다. 아이고. 다시. 자, 이걸 통분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y는 x 빼기 1분의 1에다가 더하기 2 되겠죠. 자, 그래서 통분을 해보게 되면 x 빼기 1분의 1에다가 더하기 x 빼기 1분의 2배의 x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y는 x 빼기 1분의 2x 빼기 1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요 함수를 요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게임 끝나죠. 왜? 점근선이 바로 나오니까. 요거 0 되는 값이 점근선이고 요게 점근선이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분수식에서 분리형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뭐 용어는 몰라도 됩니다. 분수식에서 기본적으로 가분수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좋지 않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일단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는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같아도 안 돼요. 근데 지금 얘는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자, 바꾸는 방식은 분모의 x 빼기 1 보이죠? 그럼 생각하지 말고 분자에도 x 빼기 1 적어 넣으세요. 그리고 2x 빼기 1을 쳐다보는 겁니다. 얘가 2x 빼기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2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런데
2x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죠.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해 주는 겁니다. 1을 더해서. 자,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하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플러스 2가 되죠. 괜찮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점근선이 바로 보입니다. x는 1, y는 2 이렇게 보입니다. 바꾸는 방식 알겠죠? 어떻게 바꾸는지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다른 함수를 가져와서 y는 뭐 2x 빼기 1분의 4x 더하기 2 돼 있다. 그러면은 자, 분모에 2x 빼기 1 보이죠? 그럼 분자에 무조건 2x 빼기 1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4x 플러스 2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앞에 2가 곱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 4x는 나오는데 마이너스 2가 나오죠.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하나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함수식은 2x 빼기 1분의 4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 약분되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점근선은 요거 0 되는 값 2분의 1 되고, 그 다음 x는 2분의 1 되고 y는 2가 되겠죠. 그럼 빨리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해서 x는 2분의 1, 점근선 2분의 1 쫙 내리고, 그 다음에 점근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여기가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수인 거 보이죠? 양수니까 요렇게 하나, 그 다음 이쪽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분수함수 그리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식 변형할 수 있겠죠? 잠깐만 다시. 그 다음에 요거 4 보이죠? 요게 우리가 k 자리였죠. 앞에서 요 k가 같아야지만 평행이동에서 겹칠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식도 이해하셔야 되고, 나는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싶다 할 때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어떻게 빨리 보냐면은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요 분모가 0 되는 x값 있죠. 자,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값,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여기서는 2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2x분의 4x 보이시나요? x의 비율이 뭐가 되냐면은 점근선이 됩니다. y는 얼마 이렇게 점근선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분의 이거 하면 2가 나오죠. 이렇게. 괜찮겠죠? 식을 변형하는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빠르게 점근선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0 되는 값, 비율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시가 x 플러스 3분의 2x 더하기 7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2x 더하기 x 더하기 3을 무조건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x 더하기 7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2를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x 6이 나오니까 7 되려고 하면 1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 보고 이렇게 하나 보는 것, 그게 지금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3, y는 2가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0 되는 값, x는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요거 비율, y는 2가 됩니다. 읽을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평행이동, 단순히 평행이동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평행이동에서 겹쳐지려고 하면 요 분자에 오는 요 k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걸 통분한 게 이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점근선만 찾아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죠. 아시겠죠?
점근선을 찾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고. 자, 요렇게 해서 평행이동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함수 바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함수의 유리함수의 마지막 내용,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구해버리면 형태가 나옵니다. 자, 식을 적어보게 되면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역함수 구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xy의 문자를 바꾸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문자를 바꾼다. 두 번째, y에 대해 정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자, 보시면 xy의 문자를 바꿔보게 되면은 x는 a, 왜 자꾸 a에 집착을 하죠 제가? 자, cy에 더하기 d분의 ay에 더하기 b 되겠죠. 요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정리해 주게 되면은 cxy 더하기 dx는 ay에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1로 넘기고 y에 대해 정리해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넘기면서 y로 묶어주게 되면 cx 빼기 a의 y죠. 마이너스 dx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로 나눠주게 되면 결론적으로 y는 cx 빼기 a분의 마이너스 dx 더하기 b가 됩니다. 괜찮죠? 이게 분수함수의 역함수입니다. 그런데 자, 처음 모양 보세요. 자, 처음 모양이 이거였습니다. 그죠? 자, 구한 게 지금 이겁니다. 똑같이 구해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모양을 한번 보세요. 모양. A가 어디로 와 있죠? 여기로 와 있죠. 부호가 바뀌어서 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D 보이시죠? D가 이쪽으로 와 있습니다. 부호가 바뀌어서. 무슨 말이냐? 어떤 함수의 분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 이런다면은 여기 A와 D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 바꿔버리면 됩니다. 다시 A와 D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 Y는 x-3분의 2x 플러스 1 돼 있다. 역함수 한번 구해볼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2와 마이너스 3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의 이쪽으로 가면서, 그죠? 이쪽으로 가면서 부호 바뀌면 3x 되겠죠? 플러스 2가 이쪽으로 오면서 부호 바뀌면 x 빼기 2가 됩니다. 이게 역함수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수함수에서는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해서 쭉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분수함수에 대해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자, 제가 다시 강조할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x분의 1. 여기서 점근성 기억하시고 대칭성 기억하시고 요것만 기억하면은 여기는 저 내용의 연속이죠. 계속해서 말만 바뀌지 저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대칭성과 점근선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리 잘 하시고 내용 정리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다시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